부부예요, 부부. 부모의 선이에요. 이거는 아내, 이거는 남편. 이 부부는 성격이 어떨 것 같으세요? 천생연분입니다. 초등학교 커플인데 보시면 성격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 집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되게 행복한 부부잖아요. 이 행복한 부부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부분 아빠는 딸바보라고 그러죠. 딸바보. 되게 그 첫째 딸을 되게 이뻐하잖아요. 네. 근데 이 집 아빠는 딸이 왠지 거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상담하게 된 경우는 이 딸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해를 합니다. 이 부모가 이렇게 비슷하고 행복한 부부인데 자녀가 왜 자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딸은요. 성격이 4번입니다. 딸은 4번이라는 건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 내 감정이 충실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보면요. 이 친구는요. 왕따 안 당합니다. 4번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왕따시켜버려요. 이 하찮은 것들, 감정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그래서 항상 특별하게 나는 특별다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집에서 가도 의지처가 없습니다. 아빠, 부모가 다 4번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자기가 성격을 안 쓰면요. 자녀가 쓰게 되면 자녀도라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아내가 그럽니다. 남편한테 우리 애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애 이상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뭐가 이상해? 네가 이상하다. 야, 대부분 부부는 그러잖아요. 뭐 잘하고만 애 잡지 말라고. 뭐가 이상하냐고. 근데 이 집은 우리 애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상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가 부모가 같은 시선을 바라보니까 이상한 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자해한다는 건요. 내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나 좀 알아줘. 그래서 제가 이 부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아이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이다. 감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음악이 됐던 미술이 됐던 아니면 글을 쓰게 하던 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술 쪽으로 시작이 됐고 그쪽에서 이제 되게 밝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아들이랑 또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 아들은요 몇 번이냐 하면요 5번이에요. 이 아들은요 생각이 깊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친구예요. 근데 부모들은 몇 번이죠? 7번이고 5번을 안 써요. 그러니까 7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맨날 놀러 다닙니다. 부부가 맨날 놀러 다녀요. 그런데 이 아들은 혼자 집에 있고 싶은데 부모가 맨날 가지니까 힘들어요. 자기도 혼자 있고 싶은데 맨날 7번들은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 유형이고요. 5번은요.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를 뺏겨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한테 또 이야기를 했죠. 아들한텐 어디 놀러 갈 때 꼭 물어봐라. 갈래 말래.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고 싶을 땐 가고 혼자 있을 땐 혼자 있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 안 닮는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 안 닮는다? 좀 헷갈려요. 닮아 안 닮아 막 그래요. 예? 닮을 수도 있고 안 닮을 수도 있고. 유전적 기준은 닮습니다. 네. 부모랑 또 우리가 모방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부모를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이 성격은 어떤 게 성격이 된다 그랬죠? 마음 현상이 고착화돼서 성격이 된다 그랬죠. 우리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없죠. 네. 이걸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 생각, 의지.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은 우리랑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부모들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이를 자기 맘대로 통제하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보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나를 안 닮는다. 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관찰하게 되면요. 정말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냐면요. 저는 성격이 9번이고 와이프는 1번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거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행 가면 되면 항상 휴식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했어요. 게으름에 눌러 가만히 있고 뭐 액티비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하게 이 검사를 제가 해줬어요. 했는데 7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과 나의 아들이 7번이 나올 수가 있지? 그 다음부터 아이를 운동을 시켰습니다. 우리 아들 운동 못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꼴등했거든요. 그래서 운동보다는 책 보게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부터 스키부터 왠지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알았죠. 아, 내가 또 착각을 했구나. 예. 그리고 지금은요, 농구해갖고 원래 키가 작았는데 키가 쑥 컸어요. 예. 그러니까는 부모가 어떻게 따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애가 성장하는 게 또 틀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된다? 서로를 오해가 생기고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성격을 안다고 그냥 끝나면 또 안 되겠죠?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거를 저의 사례를 들을게요. 저는 9번을 많이 쓰고 우리 와이프는 1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1번은 많이 나서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전까지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집사람이라. 집사람은 내가 뭔만 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뭐 해라, 뭐 해라. 그래서 내가 보기엔 뭐 별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러지? 그래서 항상 불만 속에 살았죠. 예? 근데 평화주의자잖아요. 9번이. 그러니까 별로 그냥 티도 안 냈어요. 그래라 말아라. 예. 나는 내 마음에 내 나대로 살래라. 예.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 봤더니 와이프가 1번이니까 원칙과 기준이 강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보이는구나. 그 내가 9번이다 보니까 그리고 1번을 안 쓰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집에서 잘못된 게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아내한테 당신은 기준이 너무 높아. 대신 기준을 좀 낮춰줘. 대신 나는 기준이 너무 낮아. 기준을 좀 올려줄게. 그랬더니 이 간극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또 한 사례를 들면 저는 저희 형님이랑 제가 중학교 이후부터 한 40살 전까지는요, 별로 이야기도 안 했어요. 형이랑.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감정을 2번을 썼어요. 우리 형님은 4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싫은 거예요. 왠지 자기만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저는 막내인데도 어떻게 해요? 제가 막내인데도 장난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필요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은 내가 도와주고 막 하는데 형은 가만히 있는 거야. 혼자 맨날 음악이나 하고 글이나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런 막 그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형이 4번 예술가 기능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20몇 년 동안 마음속에 있던 형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한순간에 그냥 사르르르 사라지더라고요. 왜? 형은 형대로 살 뿐이었어요. 저도 저의 성격대로 살 뿐이었어요. 결국은 제가 알게 된 거는 상담을 많은 분들을 상담해서 알게 된 건요. 일부러 상대방이 나쁜 짓 하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냥 본인의 성격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본인이 자기의 성격을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오해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싫어서 그래요, 미워서 그래요, 막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원활한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요. 인정해야 돼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른다. 아까 봤죠? 성격 형성된 거는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모르는 결핍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내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왜? 나도 모르는데. 그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점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바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르면 뭐가 생기고? 그쵸, 오해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면, 네, 우리 선생님들도요, 오해가 생기는 삶이 아닌 이해가 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